오다리가 있죠. 자, 오다리는 바로 발을 붙여 섰을 때 무릎 사이 간격이 적정선을 넘어서는 걸 오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오다리가 되면 요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일자로 서 있잖아요. 일자로 서 있는데 밑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뼈를 우린 대퇴골이라고 해요. 허벅지 뼈예요. 그죠? 밑에 있는 뼈를 경골이라고 그래요. 경골과 대퇴골이 만날 때에 안쪽에서 모아지고 바깥쪽에서 벌어져요. 그러면 체중이 실릴 때 바깥쪽에서는 압력이 안 가해지고 안쪽에만 압력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찰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무릎 안쪽에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미용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다리 특히 요새는 남성들도 굉장히 그 오다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처음 할 때는 요걸 여기에 이제 짐볼을 요 사이에 끼워 가지고 운동시키는 방법을 했었는데 요새는 서클링을 사용합니다. 서클링을 무릎 사이에 끼워서 조이는데 이 조일 때 발 사이 간격이 뭐보다 무릎 사이 간격, 서클링 사이 간격보다 넓게 만든 상태에서 서클링을 조여줘야지 오다리가 해결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힘을 무지무지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강 해서는 변화가 없고요. 지금 뭐 이거 내가 옛날에 그 봤던 것들 보면 뭐 다리를 묶어놓고 뭐 어쩌고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묶어놓으면 누가 힘을 썼어요? 묶어놓으면 밧줄이 힘을 쓴 거예요. 밧줄이. 묶어놓은 밧줄이 힘을 쓴 거예요. 그건 절대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는 어떻게 했을 때 내 거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썼을 때만 내게 되는 겁니다. 뭉친 곳을 풀어내거나 짧아진 곳을 늘려줄 때는 타인의 힘, 외부의 물리력이 적용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해진 근육, 힘없는 근육, 길어진 근육 이걸 정상 상태로 적당한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데는 자신이 힘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근데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오다리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무릎에는 구부리 앞뒤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근육은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회전시키는 근육도 있어요. 그런데 발을 바깥쪽으로 벌리고 안으로 모아주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다리나 그 다음에 X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은 어디에서 써줘야 된다? 바로 요 발목의 내반근, 외반근의 힘과 요 골반의 고관절의 내전근, 외전근의 힘을 같이 사용해서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무릎에서는 단지 인대가 붙들어주는 것밖에 없다. 만약 인대가 어느 한쪽이 너무 짭되면 그것 좀 늘려줘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안정시켜주는 것은 발목의 근육과 고관절의 근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셔야 되고요. 미용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외반슬 X다리죠. 예, 이렇게 무릎이 붙었는데 발이 벌어지는 현상이죠. 여기에는 안쪽에서 벌어지고 바깥쪽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바깥쪽에 퇴행성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
보행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통증, 바깥쪽에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문제들. 저는 여기에 작은 볼을 끼워서 탱탱볼을 끼워서 이때 중요한 것은 발 사이 간격이 무릎 사이에 탱탱볼을 끼워놓은 것보다 더 좁혀져야 돼. 아니 그러니까 발 사이 간격이 좁아야 돼. 무릎 사이에 그 탱탱볼을 끼워놓은 그 간격보다. 그래서 조이면 오다리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집니다. 오다리보다 시간도 짧고 노력도 훨씬 덜 듭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다만 발바닥이 평발로 인해서 됐을 경우에는 발바닥의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반장슬이죠. 이걸 우리가 백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백리가 발생했을까?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어릴 때의 습관이 많아요. 아니면 어떤 운동 잘못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발목에서 무릎, 발목 가운데를 지나서 쭉 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몸이 뒤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몸이 뒤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버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 각도가 구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릎이 뒤로 밀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리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백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릎이 과도하게 펴졌다는 얘기예요. 무릎이 과도하게 펴졌다는 얘기는 앉아있을 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어섰다 하면 무릎을 펴주는 근육이 힘을 써주지 않으면 이 자세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 불안정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백리가 되어 있으면 서 있을 때는 항상 무릎을 펴는 근육이 힘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릎을 펴는 근육이 어디부터 써요? 다들 잘 아시죠? 무릎을 펴는 근육.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 있을 때 계속 그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힘을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육이 발달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허벅지 앞쪽이 빵빵해가지고 앞벅지가 빵빵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다. 이 백리예요, 백리. 이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 근육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뭉친 근육이에요. 순환이 안 돼요. 근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 지방이라고 막 써놓은 데도 있고 말도 아니더라고요. 이거 근육이에요. 근육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운동할 때는 이완 수축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수축 상태를 계속 서 있을 때 무릎 편 상태를 유지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축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쉴 시간이 없어. 쉴 시간이 없으니까 피로해져. 피로하면 일 안 해. 일 안 해서 순환이 안 돼. 그럼 뭉쳐버려. 그래서 그 앞벅지 빵빵 하신 분들 허벅지 앞쪽 지금 다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육이 발달했다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근육이 강하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근육이 짧다예요. 정상 길이보다 짧다예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어디까지 가요? 무릎 앞과 안쪽 바깥쪽을 지나서 어디와 무릎 밑에, 자 지금 만져볼 수 있으면 무릎 밑에 만져보세요. 오돌오돌한 뼈 있어요. 경골조면이라고 하죠. 예. 거기 와서 끝나. 그러면 만약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졌다? 어떻게 될까?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지면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늘어나줘야 되는데 못 늘어나주니까 어떻게? 근육이 끝나는 자리에서 뜯길 가능성이 상당히,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네요. 심근기전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릎 앞쪽에 통증이 생긴다. 이건 전혀 퇴행성 관절과는 별개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발뒤꿈치 들기 말씀드렸잖아요. 발뒤꿈치 들기 하면서 발목 뒤로 기운 거 개선해주고 그러면서 무릎 뒤쪽을 강화시켜야 돼요. 무릎 뒤쪽을 강화시키는 방법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스쿼트 도움이 되는데 그냥 스쿼트보다는 벽에 기대서 그냥 우리 우카타하사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벽에 기대서 우카타하사나. 그래서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허공 의자를 만들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벽에 기대서. 그냥은 자세가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면 그대로 가면 몸이 앞으로 쏟아지니까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무릎이 덜 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로 봐요. 무릎 자체의 문제인가. 여기 보면 반월판의 열상이라든지 관절염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무릎이 덜 펴질 수 있다라고 해요. 무릎 자체의 문제 때문에 덜 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이 앞으로 기울면서 몸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살짝 세운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노력이 무릎을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원인에 따른 해결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엉거주춤하게 선 상태잖아요. 미용상으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것 때문에 무릎 뒤쪽에 연골 손상, 퇴행성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골반과 요추에서 고관절에서는 두 가지 변형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염전각이에요. 요게 뭐죠? 오늘 시간이 조금 오바되겠네요.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여기 대퇴골두가 골반의 관골구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박힐 때에 이렇게 옆으로 박히는 게 아니고요. 비틀리면서 가서 박혀요. 그 비틀리면서 가서 박히는데 비틀리는 게 앞으로 비틀리면서 박히는 것을 전경, 뒤로 비틀리면서 박히는 것을 후경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전경이 7, 80%가 나오고 후경이 1, 20%가 나와요. 그러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가 아사나를 할 때 현자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후경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남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 현자세가. 이런 사람들은 과도하게 앞으로 비틀리는 사람, 과도하게 전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허벅지에서는 후경이 되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외회전으로 나타나버려요. 과도한 전경이 되면 허벅지에서 뭘로? 내회전으로 나타나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골격 자체, 짧은 골격이 이렇게 비틀려 있는 게 이게 돌아오진 않아요. 다만 그걸 묶어놓고 있는 인대나 근육의 상태를 조금 완화시켜서 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데 완벽히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가서 박힐 때 위아래로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가서 박힌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이 꺾여서 박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펴지면서 박히는 경우가 있어. 이걸 경사각이라고 하는데 펴지면서 박혀버리면 이게 오다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많이 구부러지면서 박혀버리면 이것이 X다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요것 때문에 경사각 때문에 발생한 오다리나 X다리는 참 고치기가 힘들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엑스레이 촬영하고 다 하기 전에는. 그래 버리니까 일단 하다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할 때는 가서 병원에 가서 좀 심층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심층 검진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은 과도하게 펴지고 한쪽은 너무 구부러지고 이럴 경우에도 양쪽의 차이로 인해서 바르게 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정상인 경우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벌어서 O다리로 가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좁혀져서 X다리로 가버릴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반과 요추에서 자 전방경사죠. 골반 전방경사 오리궁뎅이죠. 요추는 과신전이 되어 있어요. 골반이 상부가 AS, IS 부분
전상 장골국 부분이 앞으로 기울고 시골과 꼬리뼈가 미골이 뒤로 밀리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골반 전방경사가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되기 전에 먼저 여기 보이죠? 여기 덜 펴지는 거 보이죠? 요 고관절이 덜 펴져요. 고관절 앞을 지나가는 뭐죠? 장요근이 굉장히 지금 짧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복근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요근이 짧아지면서 하복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짧아진 장요근을 늘려주면서 하복근을 강화시켜주면 자동적으로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오리궁뎅이가 정상궁뎅이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의 문제까지 같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정확하게 운동시켜주면 한 달이면 엄청 좋아집니다. 굉장히 빨라요. 자, 그 다음에 골반 후방경사예요. 이렇게 뒤로 기울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로 기울잖아요. 이렇게 뒤로 기울면 골반, 자, 여기서는 보니까 아랫배가 전하방을 향해서 기울어 있어요. 여기선 보니까 아랫배가 전상방을 향해서 기울어 있어요. 허리에서 굴곡이 없어요. 허리에서 굴곡이 커요. 엉덩이가 없어요. 엉덩이가 있어요. 커요. 예, 골반 후방경사와 전방경사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척추는 가장 이상적인 체중 분산을 위해서 적당한 아치가 필요해요. 나는 고대 그리스 신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고대 그리스 신전에 가면 기둥이 아치형이 되어 있는 기둥이 많대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대, 그때가 철학과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잖아요. 그때에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일자로 서 있을 때보다 적당한 아치를 유지했을 때 가장 강한 힘을 받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만들어졌고, 그게 확인됐고, 그래서 그런 그 기둥들이 만들어졌답니다. 우리 조물주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그런 적당한 힘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등은 살짝 뒤로 볼록, 허리는 살짝 앞으로 볼록, 골반은 살짝 뒤로 볼록,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허리에서의 앞으로 볼록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일자 허리가 되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장요근이 굉장히 약해. 그리고 하복근이 굉장히 짧아져 있어. 그럼 장요근을 강화시켜주고 하복근을 좀 늘려주는 것에 의해서 정상 상태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저 지금 옷 벗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엉덩이가 없어요. 저 골반 후방경사거든요. 골반 전방경사가 70에서 80%, 후방경사가 10에서 20%라고 보시면 돼요. 저 굉장히 드문 인종이에요. 그래서 저 엉덩이 없잖아요. 예, 엉덩이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좋아진 거죠. 골반 측방경사죠. 다리 길이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다리 길이 차이가 아니고요. 다리 길이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요 엉덩이, 오른쪽으로 지금 다 밀린 엉덩이를 이렇게 여기 올려놨는데요. 요쪽이 밀어낸 쪽이 지금 고관절 외전근이 강해져 있고요. 고관절 내전근이 약해져 있어요. 밀려나간 쪽이 고관절 외전근이 약해져 있고요. 고관절 내전근이 강해져 있어요. 즉 양쪽 고관절 내전근과 외전근. 자, 보세요. 저 뒤쪽 보세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가면 왼쪽이 높아져요. 이렇게 가면 오른쪽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엉덩이가 밀리죠. 이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본래 오른쪽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왼쪽이 살짝 높아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고관절 외전근과 내전근의 양쪽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골반이 회전이에요. 골반이 회전인데 여기 보면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오른 발목은 뒤로 기울어, 이 왼발목이구나. 왼쪽에 발목은 뒤로 기울었고 오른쪽의 발목은 앞으로 기울었어요. 왼쪽 두 번째 사진은 보면 요 종아리 뒤쪽이 보이고요. 건너편에 앞에 사진은 보면 건너편에 정강이가 보여요. 즉 이 사람은 허리에서 골반에서 아니면 등에서 어깨에서 먼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발목에서부터 돌아가기 시작했고 발바닥에서부터 비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먼저 읽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문제 엉뚱한 데서 답 찾으려고 헤매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이 발목부터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 발목 문제는 앞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발목 문제를 여기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등이 굽었어요. 흉추 후만이죠. 흉추 후만이 되면 여기는 성장기에 나타나는 쇼에르만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학생 때 찍은 거예요, 이게. 중학생 때 찍은 건데 여기는 나이 들면서 골다공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인 경우죠. 이 문제도 해보니까 틀림없이 좋아지거든요. 틀림없이 좋아져요. 내가 아마 20년 거의 된 것 같은데 아니요. 20년까지 안 됐어요. 그때 2007년인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공부하는 애인데 고등학생이었어요. 와서 엄마가 데리고 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 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때 어느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먼저 찍어놓고 2달간 있다 가는데 2달 동안에 운동을 시켜서 다시 갈 때 가서 그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 골다공증일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강한 자극은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등이 많이 굽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흉곽을 열어준다고 등에 뭘 받쳐놓으면요. 머리가 이렇게 들려버리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들리는 과정에서 편두통이 와버려요.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가는 걸 등에 받쳐주든지 아니면 높은 걸 받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머리 뒤에 가볍게 뭘 갖다 받쳐주어서 너무 이 유격이 크지 않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가슴을 열어줘야 됩니다. 가슴이 닫혀있어요. 흉곽 앞쪽이. 그리고 뒤에서 뭐가 등이 굽으면서 흉추 기립근도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도 늘어나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견갑골도 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척추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요걸 또 척추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흉곽을 열어주고 등을 펴주고 척추 기립근의 힘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견갑골이 누가 잡아주는 거죠? 능형근과 중승모근이 가운데로 잡아줘야 돼요. 이런 작업이 같이 가줘야 이 문제 해결이 됩니다. 과도하게 열렸어. 이러면 가슴은 열어졌어요. 대신에 어디가? 등에서는 닫혀버렸어. 견갑골이 등에서 척추 쪽으로 가까워져 버렸다는 얘기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과도하게 열려버린 가슴을 닫아주면서 거기다가 다시 또 척추 쪽으로 붙어버린 견갑골을 멀리 벌려줘야 되죠. 이걸 해주는 작업이 뭐예요? 이게 정극근 운동인 거예요. 정확한 정극근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체형, 또 앞에 체형, 이런 경우 어깨 뭉침, 어깨 무거움증이에요. 목 긴장, 편두통, 등 결림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흉추 측만인데 단순 측만이에요. 기능적 측만이에요. 단지 기울기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측만을 얘기할 때는 구조적 측만과 기능적 측만을 구분해서 봐야 돼. 구조적 측만은 뭐예요? 3D 비틀림이야. 다음에 바로 볼 거예요. 3D 비틀림이야. 기능적 측만은 단순히 기운 거예요. 기능적 측만은 100%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바돼서 한 5분 정도 더 오바될 수 있는데 한 10분까지 갈 수 있는데 괜찮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이렇게 기우니까 팔이 어디 붙었어요? 팔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우리 몸에? 나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요. 팔이 갈비뼈 사이에 가서 끼워져 있나 어디 끼워져 있나 했었어요. 견갑골에 붙어 있어요. 날개뼈에 붙어 있어요. 날개뼈 어디에? 날개뼈의 밖을 향한 부분에 이렇게 아주 얕은 접시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 관절와 혹은 관절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유동성, 관절 유동 범위가 관절 움직임 범위가 가장 큰 게 뭐예요? 어깨예요.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 속에 탁 집어넣어 버리면 가동 범위가 제한이 돼. 그래서 살짝 갖다 얹어놨어. 여기에 인대로 갖다 묶어버리면 또 가동 범위가 제한이 돼. 인대를 없앴어. 인대를 최소화시켰어. 그래서 인대 대신에 뭘 갖다 놨어?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하는 4개의 근육을 갖다 놨어. 이 근육이 인대 역할도 하면서 근육 역할도 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서 갖다 살짝 얹혀놨어. 그랬는데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 그럼 이거 내려가 버릴 거 아니야. 이건 올라가 버릴 거 아니야. 몸에 위해서.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갔어. 이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타나? 마찰이 나타나. 마찰이 일어나. 그것이 뭘 일으켜? 염증을 일으켜. 그것이 뭘 만들어? 통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어깨 문제만이 아니에요. 목뼈 마디마디가 그렇고 손가락뼈 마디마디가 그렇고 팔꿈치가 그렇고 무릎이 그렇고 고관절이 그렇고 어디든지 자기가 서로 만나야 될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로 비틀어져서 만나버린다. 그랬을 경우는 움직일 때마다 정상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마찰이 적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비틀어져 버리면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근골격계 통증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관절에서 만남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관절 사이사이를 잡아주는 인대, 그리고 관절 사이사이 관절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묶어주고 있는 조직 중에 움직임을 만들어낸 근육이라고 하는 조직,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하면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어진 걸 바로 만들어주고 뭉친 걸 풀어주고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면 체형이 만들어지면서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통증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이것까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아까 기능적 측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비틀림이 기능적으로 비틀림이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구조적 비틀림이에요. 아까 3D라고 했죠. 우리 흉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비틀려 버린 거예요. 이걸 구조적 측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3D로 비틀렸어. 그러니까 구조적 측만이 있는 사람 보면 등 딱 쓸어보세요. 어느 한쪽은 튀어나오고 어느 한쪽은 들어가요. 견갑골이 한쪽은 열리고 한쪽은 닫혔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흉곽이 3D로 비틀려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적 측만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는 어느 정도
통증 없이 살아가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완벽한 개선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해줘야 됩니다. 자, 스웨이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스웨이백.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제가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별로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있어. 2003년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체형 사진을. 그리고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찍은 사진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 2013년부터 2013년 6월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17만 장 나와요. 2만 명 이상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세계에서 내가 그건 가장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게.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나 있어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래요. 자, 보세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머리, 또 같이 갔다 무겁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뒤로 떨어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안 가려고 버텨. 뭐 됐어? 거북목 돼. 거북목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스웨이백, 그리고 구분등, 그리고 견갑골, 거성, 날개뼈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북목의 원인인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컴퓨터 하지만 그건 2차적인 원인이고 1차적인 원인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17만 장의 사진을 지금 남아있는 사진이 17만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스웨이백에 대해서 자료 나온 거 보면 스웨이백은 흉곽이 이렇게 과도하게 열려 있다, 등에서 견갑골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견갑골이 후인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각각 달라요. 이렇게 등이 굽으면서 뒤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펴지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딱 스웨이백이 되면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하나 상황 따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목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목입니다. 목하고 팔 간단하게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구분등이 거북목을 만들었어요. 팔이 뒤로 빠지면서, 자, 보세요. 팔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 어깨가 올라가요. 견갑골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목이 짧아지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체가 뒤로 가면서 아까 스웨이백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골반 전방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이 뒷모습을 봤을 때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뒷모습을 봤을 때 견갑골이 굉장히 이렇게 말려 올라간 게 보여요. 여기 스웨이백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굽었던 등이 이렇게 펴지고 나니까 거북목이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던 팔이 이렇게 이렇게 뒤로 빠졌던 팔이 적당히 돌아오니까 목이 만들어져요. 목이 보여요. 그죠? 지금 완전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와서 상담할 때 이 몸 이거 어떻게 살았어? 이거 만들어야 돼. 다 만들어야 돼. 틀리면 그렇죠. 당연히 만들어야죠. 이거 끝날 때까지 나 진짜 열심히 할게요. 딱 언제 그만둬요? 통증 좀 들어들면 그 다음부터 안 와. 문제는 그냥 남아있어. 그런데도 안 와. 정말 안타까워. 이것을 어떻게 계속 붙들고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이 사람 상체 뒤로 기울면서 거북목이 심했었죠. 상당히 안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 사람 어깨가 올라가니까 목이 없었어. 머리로 가려서 없는 게 아니라 목이 지금 어깨가 올라가서 목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만들어졌잖아요. 목이 없었는데 여기서 보면 날개뼈가 말려 올라간 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목이 보이잖아요. 이런 목이 짧아진 게 아니라 어깨가 올라가면서, 어깨는 여기서 뭘 말해? 날개뼈, 견갑골을 말하는 거예요. 견갑골이 올라가면서 목이 짧아지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얘기죠. 예, 스웨이백이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견갑골이 말려 올라온 게 남아있어요. 사경이라고 해요. 목이 왼쪽으로 비틀려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하게.
목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비틀려 있어. 그럼 이쪽 근육이 강해. 이쪽 근육이 약해. 이렇게 하면 도는 안 돼요. 근데 만약 본인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기 손 딱 갖다 받치세요. 그리고 여기 힘 주세요. 힘 주면 여기 딱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만약 이렇게 당기면 여기는 늘어나지만 여기에 힘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양쪽 힘이 팽팽해져야 서는 거지 양쪽 다 느슨해져 버리면 흔들려. 힘 안 만들어지면 답 안 나옵니다. 여기서 과도하게 폈었잖아요. 그죠? 저 변화된 사진을 제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지면상 제가 안 넣었거든요. 안 넣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깨 관절이 만날 때 팔이 견갑골보다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도 문제가 이게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대가 손상이 가고 근육이 염증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팔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뒤로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굴곡 상태라고 해요. 이걸 신전 상태라고 그러죠. 예. 요 사람들은 진짜 팔 뒤로 빼는 게 참 힘들어. 아까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사람들은 팔이 앞으로 올라오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견갑골이 올라가는 문제, 이거 심각한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할 거고요. 팔이 이렇게 내회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서 손바닥이 보여요. 그죠? 예, 뒤에서 손바닥이 보여요. 이것을 외회전시키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운동시킬 때는 이렇게까지 해줘야 이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어떻든 15분이나 오버되어 버렸나? 5분만 오버될 걸로 생각했는데 처음에 어떻든 지금 이런 문제들 체형 디자인을 하려면 이런 문제들을 먼저 읽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내면 이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통증도 같이 없어지고요. 같이 슬림해져요. 같이 슬림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요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눈으로만 봐서 부정확해요. 사진을 찍어 놓고 나면 그것도 억지로 힘쓴 상태가 아니라 요가복을 입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편안한 옷, 겉으로 몸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옷들을 입혀놓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요. 무조건 오면 사진 찍은 다음에 상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진을 읽고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태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이게 모이는 게 죄악시되는 시대다 보니까 뭐 우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는 하지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혹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좀 더 알고 싶다.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더 잘 알고 싶고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세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협회 쪽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이 아니라 임산부나 키즈나 실버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이어트 문제 요청하면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질문 두세 개만 한번 줘보세요. 없어요? 올라와 있는 거 없어요? 사진 찍을 때요. 사진 찍을 때는 우선은 전면 사진 하나, 그 다음에 우측면 사진 하나, 좌측면 사진 하나, 그리고 후면 사진은 2장을 찍어요. 왜 2장을 찍는가 하면
하나는 이 골반 양쪽 높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히 그냥 있는 상태에서 찍고, 또 하나는 바지 한번 잘 입어보세요. 위에 옷 밑에 옷 속에 잘 집어넣고 편안히 한 번 더 잘 입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찍어요. 그래서 5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고, 사진 박아다 보면 대강 찍어도 그냥 보여요. 대강 찍어도 그냥 보여요. 네, 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관절이 왜 통증이 생겼을까요? 고관절이 관골구라고 하는 구멍 속에 대퇴골두가 가서 딱 박힌 거란 말이에요. 이 박힘이 이렇게 앞으로 밀렸던, 위로 밀렸던, 밑으로 밀렸건, 안으로 밀렸건, 대각선으로 밀렸건, 이 위치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관절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서 보면 그게 대강 보이고요. 그 다음, 더 정확하게 보려면 아주 현대의학의 도움도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쪽 근육 상태들을 봐보면 뭉쳐있는 근육이 있어요. 고관절 주변 근육이. 그래서 일단 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틀어졌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인대나 예, 좋습니다. 일자 허리는요, 장요근을 어떻게 강화시킬까요? 장요근? 쉽게 장요근을 강화시키려면요, 일자 허리인 사람이 장요근을 강화시키려면요, 허리가 힘을 쓰지 복근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장요근을 수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복근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 허리가 앞으로 밀린 상태. 허리를 앞으로 밀어내고, 지금 일자 허리는 허리가 뒤로 밀려 있잖아요. 앞으로 밀어내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서 어떻게? 위에서 눌러줘. 그럼 배로 힘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고관절로 힘이 와. 그런데 만약에 허리가 뒤로 밀린 상태는 지금 복근이 힘을 쓰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요근이 약하고 복근이 짧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장요근으로 힘이 가는 게 아니라 복근으로 힘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허리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관절을 굴곡시켜서 거기에 저항을 걸어줘야 됩니다. 오늘 다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질문을 못 받겠네요.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기회를 또 봅시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면 어떻게 저에게 질문할 게 있으면 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협회에다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오늘 장시간 나도 고생했고요.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